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 보장받는 건데 절대 가입하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팀장님, 말리고 싶습니다. 왜요? 이 이야기 더 이상 했다가는 댓글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심을 전하는 보험방송 팀보틀입니다. 자, 보험을 잘 가입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잘 구분을 해야겠죠. 오늘은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는지, 안 좋은 보험, 안 좋은 특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 보험에서 좋고 안 좋고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설계사마다 다르고 또 이 보시는 이 시청자마다도 다 기준이 다를 텐데, 팀장님이 생각할 때 이 보험 좋다, 이 보험 별로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뭔가요? 효율성의 문제 같습니다. 사실 이 보험에서 취급하는 모든 보장 항목들, 요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뭐 다 좋은 특약들입니다. 어떤 걸 가입했는데 나중에 내가 그거를 청구해서 받았다, 뭐 이렇게 이어지면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특약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A란 특약과 B란 특약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 A란 특약이 있는데 얘가 보험료가 총 얼마 들어가는데 나중에 받는 건 얼마다, 이런 또 비용적인 걸 또 고려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고려했을 때 저는 우선순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방송에서 좀 전해드리는 게 그동안 우리의 일이었던 것 같고, 저도 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 보험료의 이 내용이면 차라리 다른 걸 가입할 텐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 그런 것들이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입니다. 저희가 이 예전에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이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한 어떤 효율성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요게 다른 것보다는 그렇게 우선적이진 않다, 요걸 가입하느니 다른 걸 가입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랬더니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 사기꾼 아니냐, 뭐 요거 청구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특약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이 특약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이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인데, 자, 이 표 제가 한번 금액적인 얘기도 뭐 해봐야 되니까 설계한 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5천만 원을 보장하는데 보험료는 7,220원이 나왔네요. 네, 이 정도면 보험료가 뭐 엄청나게 뭐 비싸다 막 그런 느낌은 또 아니죠. 역시 진단비보다는 저렴한데, 또 이거 하나만 보장받기에는 약간 비싼 값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뭐 비용적으로 그렇게 뭐 문제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의 어떤 근본적인 태생적인 한계, 이 이야기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라는 게, 이 허가라는 단어가 있죠. 표적 항암 약물로 치료를 하면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허가되어 있는 약물을 썼을 때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 상품의 약관 한번 가져와 봤어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라 함은 항암 약물 치료 중에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된 표적 항암제를 썼을 때입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 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번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 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으로 사용된 경우. 뭐가 좀 어렵네요. 어렵죠. 뭐 예시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효능 효과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유방암에 A란 약물이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승인된 경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유방암에 진단되시고 A 표적 항암 약물로 치료받으시면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방암에 진단됐는데 A 약물이 아니라 허가되진 않았지만 병원에서 볼 때는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B 약물을 추천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표적 항암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는 아까 A 약물이 유방암에 효과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A 약물을 유방암이 아니라 자궁암에 쓴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왜냐면 그 여성분들한테 그게 효과적일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하고요. 그래도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 유방암에 A 약물이 매칭이 돼 있었는데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맞아야 보장이 되는 특약이라는 거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것보다는 암 주요 치료비 있죠. 네, 암 주요 치료비, 뭐 하이 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또는 어떤 회사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얘는 이제 통합형 치료비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암 약물 치료하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약물이 뭐 허가됐든 허가 안 됐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항암 약물 쓰였습니까?
그러면 뭐 연간 1회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단순화된 방식.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설계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암주요 치료비 1,000만 원일 때 14,791원, 그리고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2,000만 원일 때 3,512원, 비급여 항암약물 치료비 2,000만 원일 때 2,740원, 중입자 치료비 5,000만 원 보장에 600원, 이렇게 해서 총 21,643원입니다. 이렇게 암 주요 치료비 또 비급여 세팅을 하면 이 가격대로 얘네들은 이제 평생 보장되기 때문에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하면 아까 표적 항암 약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암 주요 치료비에서 1,000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그 표적 항암이 비급여였다면 그 밑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두 군데에서 다 합쳐서 4,000 나옵니다. 이것도 한 해에 나오는 거죠. 표적 항암 설계 보여드린 건 최초 1회였어요. 한 번 받고 끝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연간 1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다 받으면 연간 5,000만 원을 뭐 이번에 표적 항암 할 때 받고 또 5년 뒤에 표적 항암 또 하신다고 하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이, 재발까지 다 보장을 해주면서 심지어 90세 만기까지 연간 1회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조건이죠. 이런 걸 가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이제 더 이상은 뭐 예전만큼 그렇게 뭐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두 번째, 자,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우와, 이거 가입하면 안 된다고요? 이걸 가입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자,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는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90세 혹은 100세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새만기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10년까지 보장받는 10년 보장형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10년 보장형을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자, 이런 걸 예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이틀 전에 28세 여성분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치료비 쪽을 좀 많이 강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일반적인 20대 여성분보다 훨씬 더 많은 암 보장과 그리고 든든하게 저한테 좀 그렇게 구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친구분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젊은데요. 28세인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자, 만약에 이분이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를 10년짜리로 가입했다고 하면 28세 진단을 받았죠. 38세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28세 진단을 받았는데 이 하이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만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에 진단을 받고 비급여가 아닌 급여 치료만 받았다라고 하면 이 특약은 써먹지도 못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38세가 됐을 때 다시 뭔가를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이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50대, 60대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0년짜리 가입해도, 근데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연령층이라고 하면 절대 10년짜리보다는 반드시 새만기형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 보험료 예시도 좀 준비해 봤어요. 똑같이 3,000만 원을 설계했을 때 10년형 같은 경우에는 4,257원이고요. 90세 만기 같은 경우에는 5,268원으로 약 1,000원 정도의 차이가 밖에 안 납니다. 이 정도면은 굳이 10년형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만기형으로 가입해야지만 젊었을 때 혹시나 진단을 받더라도 나중에 40대, 50대, 60대가 됐을 때도 이 치료비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젊은 연령층일수록 새만기형을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꼭 가입할 필요가 없는 특약, 암 주요 치료 생활비라는 항목입니다. 이 특약의 주요 골자가 뭐냐? 주요 치료비, 그러니까 암으로 진단되고 치료하면 주는 건데 첫 번째 치료했을 때는 안 주고요. 대신에 연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횟수가 여러 번 누적될 때 그럴 때 보장 금액이 올라가는 특약입니다. 약간 그 재진단암 이런 성격이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첫 번째 암 때 안 주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안 주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주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저렴해졌어요. 보험료 비교해 보면 30세 여성 20년나 90세 만기 기준으로 8,8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성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암 치료라는 게 뭐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한 해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마케팅이 많이 되고 있을 텐데 추천 안 드리죠. 자, 가격은 좋습니다. 그래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저는 보장이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고 했잖아요.
암 주요 치료비의 어떤 구성 치료 방법은 이제 수술할 때, 항암 약물할 때, 항암 방사선할 때, 중환자실 입원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수술은 한 해 여러 번 하긴 좀 힘들죠. 그렇죠. 근데 약물이나 방사선은 한 해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항암 약물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게 되면은 한 번만 맞고 끝난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얘가 보장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약관에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은 만약에 2번, 3번 할 수도 있겠죠. 없진 않겠죠. 자, 그럴 때는 회당 다 인정이 되고요. 지급이 되고. 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0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연간 1회 한도기 때문에 한 번만 인정이 됩니다. 항암 약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보통 사이클이라고 하죠. 2주, 3주 혹은 4주에 한 번씩 간격으로 5번, 10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연간 1회만 인정이 됩니다. 중환자실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횟수라는 거는 방사선을 여러 번, 약물을 여러 번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수술 한 번, 방사선 한 번, 약물 한 번 이렇게 하면 뭐 3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약관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만약에 암에 진단되고 특정 해에 수술은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리고 방사선을 2번 했고, 그리고 항암 약물을 2번 했고, 그리고 중환자실 2번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총 6번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생활비 특약에서는 4번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가입 금액의 200%가 나와요. 근데 얘는 지금 6번이 아닙니다. 방사선은 2번이지만 한 번으로 인정되고, 약물도 한 번으로 인정, 중환자실 치료도 한 번으로 인정됩니다. 총 얘는 3번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저는 조금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네요. 암 주요 치료비 아니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이렇게 심플하게 돼 있단 말이죠. 연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수술은 수술할 때마다 그리고 약물, 방사선도 연간 1회씩 보장되니까 심플한 걸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4번째 암 수술 특약을 가져왔습니다. 자, 보통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자,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셋 중에 하나의 치료를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어떤 치료를 받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3가지 치료를 다 받을 수도 있고 혹은 1가지만 받을 수도 있고 2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암 수술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긴 하지만 자,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꼭 받아야 됩니까? 어려울 수 있죠. 수술은. 어려울 수 있죠. 예, 선택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때에 따라서 종양이 어느 부위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고령 환자 같은 경우에도 체력과 여러 가지 이제 기저질환 때문에 수술을 피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암 수술비가 가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2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에 상위 호환이 되는 치료비 특약이 따로 나와 있어요. 바로 암 주요 치료비라는 특약인데 저희가 앞서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그 항목이죠. 이 암 주요 치료비가 뭘 보장해 주죠? 암에 진단되시고 암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을 하시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수술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수술비를 따로 가입할 필요도 없고 또 셋 중에 어떤 치료를 하든지 무조건 하나는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더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근데 문제는 뭐다? 보험료겠죠. 자, 암 수술 1,000만 원에 7,680원,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1,000만 원에 8,416원입니다. 가격 차이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물론 이것도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암 주요 치료비가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요즘 시점에서는 암 수술비를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질병 입원 일당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찬성입니다. 상해 입원 일당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찬성입니다. 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아마 입원 일당을 추천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바로 5세대 실손 때문입니다.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5세대 실손 때문에 입원 일당을 추천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5세대 실손이라는 게 새롭게 실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비중증일 때 자기 부담금이 되게 높아요. 비중증으로 입원하신다 그러면 환자 본인 부담이 50%입니다. 그 50%는 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입원했을 때. 뭐 병실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환자 부담이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입원 일당을 이제 추천받게 되실 거예요. 뭐 장기간 입원해서 뭐 병실료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나왔다. 병실료만. 그럼 그 중에 절반은 우리가 내야 되는데 이 입원 일당이 있으면 그게 커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입원 일당 문제가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비싸죠.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설계를 한번 또 해봤고요. 자, 30세 여성 상해 1급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이고요. 질병 입원 일당 5만 원 가입하는데 19,800원이고요. 상해 입원 일당 5만 원에 5,125원. 와, 합산하면 24,925원. 엄청난 보험료입니다. 거의 뭐 25,000원입니다. 매월 내는 돈이 말이죠. 그러면 1년 내는 돈은 29만 9,100원. 근데 이제 20년 납으로 했다? 총 내는 돈은 뭐 거의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입원 한 번 하면은 5만 원씩 받는데 600만 원을 냈다면 며칠을 입원해야 되는 겁니까? 대략 120일. 그렇습니다. 예, 아주 빠른. 정확히 계산으로. 119.6일. 아따. 기가 막히시네요. 뭐 입원을 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건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 5만 원씩 나오면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이거죠. 맞아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대망의 6번째 특약.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 보장받는 건데 절대 가입하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말리고 싶습니다. 왜요? 이 이야기 더 이상 했다가는 댓글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팀보틀 방송을 시작한 지가 9년차, 10년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초창기에도 이제 언급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많이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요. 반응도 되게 폭발적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런 방송을 계속 찍고 있고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질병 후유 장애를 넣어달라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상해 1급 3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 설계해보면 보험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천만 원을 세팅했을 때 80세 만기는 12,882원, 90세 만기는 무려 35,346원인데요. 보통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90세보다는 80세로 가입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보험료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을 가입했습니다.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3천만 원이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니죠. 어떤 후유 장애가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겠죠. 만약에 10% 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 3천만 원 중에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20% 판정을 받게 되면 3천만 원에 600만 원이 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설계사 일을 13년 차 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해 후유 장애는 있었는데 질병 후유 장애는 저는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이 실무에서는 질병 후유 장애 자체에 대한 청구율이 매우 낮기도 하고 혹시나 청구가 된다 하더라도 50% 100% 판정받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3천을 다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래봤자 몇 퍼센트 안에서 지급이 될 텐데 아니 내가 이만큼 돈 냈는데 받는 건 얼마 안 되잖아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치매 같은 거 진단받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은 또 괜찮지 않습니까? 질병 후유 장애가 치매를 보장하느냐? 보장합니다. 보장하는데 일단 첫 번째 얘를 90세 100세로 가입한 게 아닙니다. 일단 80세로 가입합니다. 왜냐? 너무 비싸거든요. 90세는. 뭐 100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자, 치매는 언제 옵니까? 70 전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20대, 30대, 40대, 50대 뭐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60대, 70대 이렇게 점점 그 치매에 가까워지는 시점이 될 텐데 근데 이 젊은 연령대 특히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먼 이야기입니다. 이 치매는. 이게 뭐 30세 여성이면 무려 한 40년 뒤니까 사실 치매 진단받는다라고 해서 3천을 또 다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또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40년 뒤에 이 20%에 해당되는 600만 원의 가치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할 돈이면 자, 똑같은 그 나이대 기준으로 제가 3대 질병을 한번 설계해 봤거든요. 자, 암 진단비 1,000만 원에 5,050원이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에 4,750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에 1,480원이면 이 3대 진단비를 1,000씩 다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진단비를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저는 차라리 이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드리거나 넣어달라고 해도 좀 많이 말리는 편입니다. 요거 자체를 가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얘보다 더 중요한 걸 하시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간병인 일당입니다. 뭐 전 연령대 이 특약을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20대, 30대 분들 요거 가입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간병인 일당 특약을 충분히 이렇게 가입한다고 치면 30세 여성 기준으로는
21,000원 정도입니다. 뭐 이거보다 조금 비싼 회사도 있고 조금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 뭐 대략 이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2만 원 정도면 이제 간병인을 쓰면 나중에 얼마 나오는 보험을 가입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뭐 나중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가입한다고 다른 거를 줄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험이라는 건 예산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2만 원 들어가면 뭐를 2만 원 줄여야 돼요. 근데 그럴 때 많이 줄이는 애들이 뭐냐? 암을 줄입니다. 자, 암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30세 여성 암 진단비 5천만 원 설계하면 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가격은 뭐 비슷하죠. 간병인을 넣는 게 낫냐, 암을 넣는 게 낫냐. 차라리 암을 더 넣으십시오. 만약에 암 진단비 5천 넣고 간병인을 가입하실 생각이다 그러면 간병인 빼고 암을 1억 넣으십시오. 왜 그러냐? 20대, 30대 분들한테는 간병인보다는 암이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예. 보장 금액 뭐 이런 것보다는 5천만 원 요거를 지급받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병인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보험을 피해야 되는 건지,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는지 아마 오늘 방송을 보셨으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는 이런 보험을 좀 설계를 받고 싶다. 혹은 나는 내 보험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 저희가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죠. 어떻게 문의하면 됩니까? 네. 영상 하단에 보면 상담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고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뭐 바로 전화로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영상에 전화번호가 있죠.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둘 중에 한 명이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